뉴욕주 정부가 올 가을부터 주내 820만 가구에 최대 400달러짜리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발송합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한인 남성을 자동차로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을 쫓고 있습니다. 뉴욕 주법원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대한 뉴욕시 정부의 권한을 박탈하고 독립적인 관리 운용 매니저를 임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퀸즈보로 브릿지의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도로가 마침내 분리 및 확장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올 가을부터 주내 820만 가구에 최대 400달러짜리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발송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뉴욕주 내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들은 오는 10월부터 최대 400달러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표는 10월과 11월 사이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표를 받기 위해 신청 또는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 지급은 일회성 중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부부 공동 세금 보고 기준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 가구에 400달러짜리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1인 개인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은 15만 달러 이하의 200달러의 환급 수표를 수령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10월부터 800만여 명의 뉴요커들은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며 이 돈은 뉴요커들의 돈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한인 남성을 자동차로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을 쫓고 있습니다. 한인 정명진 씨는 지난 2일 새벽 12시 40분경 맨해튼 5에비뉴와 13스트릿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에 치였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은 흰색 벤츠가 빨간불 신호 위반을 하고 정 씨와 충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씨와 충돌한 운전자는 도주하려다가 정 씨를 또 칠 뻔했다고 목격자들은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피에 범벅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아킬레스건 부위의 뼈 3개가 부러졌고 무릎부터 발가락까지 왼쪽 다리는 뭉개졌습니다. ABC7 뉴욕과 인터뷰한 정 씨는 모든 기억을 잃고 눈 떠보니 구급차 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6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2번의 수술이 남은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경찰은 뺑소니범을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주법원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대한 뉴욕시 정부의 권한을 박탈하고 독립적인 관리 운용 매니저를 임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연방이민 단속국에 내주려는 아담스 시장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은 13일 뉴욕시 정부로부터 이 교도소 운영 권한을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이날 법원이 임명하는 독립적 관리 운용 매니저를 통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개혁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스웨인 판사는 이 매니저에게 교도소 개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라이커스 아일랜드를 3년 내로 개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이민국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사무실 및 구금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뉴욕시 교정국이 이민국의 불체자 범죄 정보 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자 뉴욕시 의회는 아담스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주자 이에 대한 대가로 연방정부의 불체자 추방 정책에 협조하려 한다며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소송과 집행중단 임시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퀸즈보로 브릿지의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도로가 마침내 분리 및 확장됩니다.
오는 1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은 각각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3일 현재 퀸즈보로 브릿지 외곽에 붙어있는 북쪽 외곽 차도를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쪽 차도는 자전거 전용, 남쪽 차도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2019년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했지만 에릭 아담스 시장이 취임하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퀸즈보로 브릿지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로 지난 12일 하루에 7,500여 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다리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120만여 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다리를 지났는데 2024년에는 210만여 명의 이용자들이 다리를 지나 약 2배 급증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올 하반기에도 퀸즈와 뉴저지 순회영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퀸즈 순회영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뉴저지 순회영사는 매월 첫째와 셋째 주 목요일 운영될 계획입니다. 퀸즈는 플러싱 소재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팍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각각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영사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퀸즈와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순회영사 업무는 여권, 위임장, 재외국민 등록, 병역 관련, 출생 사망 신고, 국적상실 이탈, 공증 등 전반적인 영사 업무입니다. 영사관은 방문 전에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의 80억 달러짜리 카지노 프로젝트가 어제 뉴욕주 하원의 조닝 변경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개발 관련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플러싱 인근 시티필드 주차장 부지의 카지노 조성을 위한 조닝 변경안을 138대 7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좌초위기에 몰렸던 80억 달러짜리 메트로폴리탄 파크 조성 계획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 등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퀸즈 출신 라린다 옥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퀸즈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 기회가 조성됐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50에이커 부지가 이제 비로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땅이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졸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카지노 건설 지지를 밝히고 뉴욕주 상원에 조닝 변경 법안을 제출, 물꼬를 텄으며 결국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것입니다. 개발 예정 부지를 대표하는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속적으로 카지노 건설을 반대해왔으나 코엔이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투입,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저지가 힘들게 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이 추진 중인 메트로폴리탄 파크 개발 계획은 카지노업자 하드락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80억 달러를 투입, 대형 카지노와 호텔, 상가와 공원 등 대규모 위락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코엔은 현재 자신의 모든 자산과 역량을 올인한 상태입니다. 한편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업체 샌즈는 당초 롱아일랜드 나소콜로세움에 40억 달러를 투자, 카지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지난달 철회함에 따라 퀸즈 지역 인근 카지노 프로젝트는 메트로폴리탄 파크만 남은 상황입니다. 뉴욕주는 다음 달 27일까지 카지노 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3개 카지노 중 1개는 뉴욕시 인근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가 다음 달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리스트 칼리지가 1일부터 8일까지 뉴욕 시민 3,38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쿠오모 전 지사는 민주당원으로부터 37%의 지지를 받은 반면 경쟁자인 퀸즈 출신 뉴욕주 하원의원 조람 맘다니는 18%에 그쳤습니다. 이는 쿠오모 전 지사가 경쟁자를 2배 이상 이긴 것이며 아드리앤느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9%, 브랜드 뉴욕시 감사원장은 8%,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4%에 그쳤습니다. 또 젤 너밀이 뉴욕주 상원의원은 3%,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2%, 위트니 틸스는 1%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의 지지를 받았으며 응답자의 17%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리스트 칼리지는 만약 부동층을 제외하면 쿠오모 전 지사의 지지율은 첫 조사에서 44%,
5번째 조사에서 53%를 기록한 데 이어 6번째 조사에서 60%로 올라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5세 이하 응답자에서는 맘다니 후보가 38%로 18%를 얻는 데 그친 쿠오모 전주지사를 크게 앞선 반면 45세 이상에서는 쿠오모 지지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통상 투표에는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많이 참여하므로 쿠오모가 젊은 층에서 밀리더라도 더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또 인종별로는 흑인의 절반, 히스패닉계의 41%가 쿠오모 전 지사를 지지했으며 히스패닉계 지지도는 맘다니 후보의 2배에 달합니다. 유택의 유권자들은 26%가 쿠오모 전 지사를, 17%가 랜더 감사원장을, 14%가 맘다니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법은 아닌지 또 위헌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어제 맨해튼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열고 원피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5개 기업이 미국의 관세 결정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고 기업들은 자신들이 미국 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비용 상승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며 더구나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제정,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합법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신속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들 기업 외에도 뉴욕주 정부 등 12개 주 정부가 지난달 같은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 이들 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단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의 관세 문제에 합의하고 90일간 유예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혹시 합의가 틀어질지도 모른다고 보고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크리스마스 물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소매업체들은 매년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을 수입하지만 올해는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인 8월 10일 이전에 크리스마스 상품을 수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항만과 해운 회사들은 기업들의 갑작스런 대규모 물량 확보전으로 화물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일단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중국 화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그 다음 중국 부두에서 대기 중이던 화물이 미국으로 향하면서 화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이 지난 주말 90일 관세 유예 조치에 합의했음에도 미국 항구 도착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통상 화물 운송에 4주에서 6주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은 관세 때문에 주문을 크게 줄였던 물량이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 유예 조치 뒤 늘어난 주문에 따른 수입 물량은 빨라야 4주, 늦으면 6주 뒤에 도착하므로 그 시기에 물동량이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해운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앞으로 몇 주간 원산지와 미국 목적지 모두에서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상승하고 일부 지연이 예상된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들이 이처럼 크리스마스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관세 협상 큰 틀에 합의했음에도 언제 이를 뒤집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90일 이후 관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 관세 유예 조치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좌충우돌 행보로 금융시장도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아데나 리서치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 발표 직후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6,000에서 6,500으로 올렸습니다. 아데나 리서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7,000으로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다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도 S&P 500 지수 연말 목표가를
5,900에서 6,100으로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말 올해 목표가를 6,500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3월부터 두 차례 하향 조정했다가 지난 9일 5,900으로 올린 뒤 주말 관세 합의 이후 다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은행들이 목표가 수정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해 이를거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행보로 언제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데나 리서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는 횟수만큼 우리도 전망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놓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도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무역전쟁의 우려 때문에 수십조 달러 규모의 여유자금이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현금성 자산 형태로 그저 관망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유럽은행 계좌에 12조 유로가 예치돼 있고 미국 내 머니마켓 펀드에 11조 달러가 있다.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보유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지난달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전달보다 약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달 관세 수입이 16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지난 3월보다 76억 달러, 약 1.9배가 늘어났고 지난해 4월보다는 71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25 회계연도 누적 관세 수입은 633억 달러이며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154억 달러,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 달 관세 수입이 7개월간 누적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10%의 보편 관세 및 상호 관세도 일부 반영됐으며 5월에는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관세 수입은 47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3% 급증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회계연도 25% 증가와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수입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현재 평균 관세율은 17.8%로 지난 1934년 이후 가장 높은 관세율이며 늘어난 관세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 급증으로 재정 적자는 1.05조 달러로 다소 줄었으나 36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따른 지난달 이자 부담만 89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에 따른 인지장애 우려 등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절친한 후원자인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알렉스 톰슨 악시오스 기자와 제이크 태퍼 CNN 기자는 자신들의 공동저서 원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마지막 인연을 알고 있는 2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노쇠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책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신체적으로 크게 쇠약해졌다. 특히 척추가 심각하게 퇴화되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주치의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또 한 번 심각한 낙상이 발생한다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백악관 참모들이 휠체어 사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선을 의식해서 휠체어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금 모금 파티에서 자신을 15년간 후원해온 열렬한 지지자이자 절친인 톱스타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인사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대통령님 조지 클루니 아시지요라고 말할 때까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지 클루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한 달 뒤인 7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촉구했고 실제 이 기고문이 바이든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책을 쓴 두 명의 기자는 언론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일찌감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을 고려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언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12일 게이로드 컨벤션 센터에서 주한미국 주정부 대표부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주정부들과 협력해 한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으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장 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칸 영화제가 품위 유지 차원에서 참가자의 노출이 심한 드레스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전용기 동행 취재진의 AP,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뉴스 통신사가 빠지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3,400억 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13일 전 세계 직원 수 22만 8천 명 중 약 3%를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 주민 5명이 한국산 냉동 굴을 먹고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는 캠퍼스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연방 지원금 4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리며 우루과이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호세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13일 89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욱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